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조민영 강사입니다. 덕이고 23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오셔서 첫 시험 치르셨을 텐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와 다르게 난이도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공부할 분량도 많아졌고, 그리고 시험 문항수도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논술형 문항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논술형 문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평상시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첫 시험 치르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됐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첫 시험을 치렀으니까 다음 기말고사 두 번째 시험을 치를 때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벼락치기 공부가 딱 먹혔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먹힐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일단 올라갔고 공부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될 텐데, 평상시에, 첫 번째 평상시에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야 되고요.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자,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나서 이해가 다 됐을지라도 이 이해된 부분을 자기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기억을 시키는데 반드시 복습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복습이라는 걸 하지 않게 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상태가 반복이 되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로 그 습관을 바꾸시도록 권고를 좀 드리겠어요. 이게 선생님이 이제 진심으로 하는 조언이에요. 자, 더 늦기 전에 빠른 시일 내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이번 덕이고 시험은요, 중급 정도의 난이도로 판단이 됐고요. 작년 기출문제랑 같이 비교를 해봤더니 다소 조금 수준이 좀 낮아졌어요. 똑같은 중급 문제였지만 그래도 수준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그로 인해서 1등급 컷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98점이 나왔더라고요. 98점이 1등급 컷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보다는 좀 다소 낮았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이사항 살펴보면 논술형 문제 꼬리문항 개수가 일단 줄었고요. 꼬리문항의 개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작년보다 그 논술형 문항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 기출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아졌다라는 거,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객관식이에요. 자, 객관식 배점 분포를 봤더니 3.9에서 4.9. 그러니까 객관식 한 문제에 대한 배점이 생각보다 커요. 그죠? 자,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문제풀이를 할 때, 실전 시험에서 문제풀이를 할 때 사소한 실수라도 하나라도 하게 된다면 그 문항을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신 등급이 훅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될 게 기말고사에서도 문제 푸는 과정에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것은 기본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출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일단 객관식 18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넓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논술형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각각 꼬리문항 2문항씩 이제 달려서 6문항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 전체 문항수 중에 9문제가 화학 파트에서 출제가 됐어요. 화학 파트,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결합 부분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9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것은 전체 문항수에 비해서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기 있는 주기성과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들은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에 올라가셔도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시려고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를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출제를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논술형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이제 약간 높았고요. 그리고 창의성을 좀 요구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조금 유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유형이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까다로울 수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4문항 정도가 중급에서 중상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자, 이제 기말고사 대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거죠. 작년하고 다르게 논술형 문제 비중과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올라간 거죠. 1등급 컷이 높았던 거죠. 자, 그렇게 높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는 다시 예년 수준과 같이 논술형 문제를 늘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좀 해봐요. 그러면 논술형 문항수를 늘리면서 이제 누구랑 연계를 시킬 수 있냐면 다음 시험의 그 범위 중에 물리 파트가 들어가죠. 역학적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물리학 1,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학 1에서도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근데 그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산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수학하고 비슷하게 계산 과정을 서술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논술형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물리 파트하고 연계될 확률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공식 외우셔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그래프 해석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 물리학의 어떤 기본 원리에 대한 것도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세 가지를 버무려서 어디에 반드시 적용을 해봐야 된다? 그쵸?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한 후에 그거를 그 과정을 답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서술을 해보셔야 돼요. 직접 펜을 들고 써보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평상시에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계산 과정을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고 적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이라든가 뭐 생명 시스템 부분은 일단 이해도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좀 꼼꼼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를 잘해서 암기를 해 두시고 그러고 나서 시험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덕이고 시험이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중상에서 중급 정도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문항은 평이하잖아요. 그 평이한 문항들을 뭐 해야 돼? 그치? 풀 때 실수를 줄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신다면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예. 덕이고 2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